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링컨 코세어를 준비했습니다. 코세어는 비교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가격은 5,750만원입니다. 5,700만원. 물론 이제 독일차가 아닌 미국 자동차에서 5,700만원이라고 하면 다소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됐어! 그래! 아마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차가 5,700만원이 아니라 6,700만원에 판매를 해도 웬만큼 독일차하고 경쟁할 만한 그런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돈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산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돈의 가치가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700만원, 물론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산 자동차 최근에 나온 뭐 스포티지라던가 투싼이라던가 이런 자동차들도 4천만원이 넘어가고 경차도 2천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5,750만원, 저는 웬만큼 링컨 자동차에도 감당할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8인짜리 내비게이션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향후에 좀 개선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요 인레이 부분에는 인조 가죽이라든가 스티칭을 좀 해갖고 또 시트 색상하고 맞춰가지고 좀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고급스러움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어 로브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기어로 되어 있는데 피아노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PRND가 버튼식으로 눌러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홈 부분에도 가죽으로 덧대어 있고요. 스티어링도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딱 만져보시면 와, 이게 지금 미국 차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스티어링 휠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고급스러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차하고 영국 차를 구매하실 때는 항상 스피커를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스피커가 상당히 고급진 스피커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하만그룹에서 하이엔드 오디오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인 레벨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비에이터에 장착되어 있는 뭐 28개의 스피커라던가 이런 건 아니지만 14개의 스피커에 서브우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스코프하고 틸팅 기능이 전자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고, 1열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메모리 시트하고 10웨이로 움직이는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산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좀 경쟁력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마치 아우디의 Q5와 비슷하게 조개 타입으로 열리는 이 트렁크 부분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움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6대4 분할로 되는 이지 폴드 기능이 하고서 열선 시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폴딩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보너스 스테이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바로 쉽게 폴딩이 됩니다. 양쪽 6대4 분할로 되어 있고 완전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보통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휠 아치 부분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뭐 차박이라던가 이런 거 하기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평평합니다. 그냥 매트 하나만 깔아주시면 자녀분들하고 가까운 교외에 나가셔서 차박이라던가 이런 액티비티를 바로 즐길 수 있는 차가 바로 링컨 요 코세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딩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네, 슬라이딩 기능,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딩 기능.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대4로 분할되어 있는 시트 자체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의 방석 길이가 다른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슬라이딩 기능하고 틸팅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받이 부분도 뒤로 굽혀가지고 편하게 좀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 송풍구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원하게 여름이나 따뜻하게 겨울에 이렇게 뒤에 타신 분들, 2열에 타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열에 우드 때문에 아마 2열에도 우드가 들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2열 부분의 인레이 부분에는 이런 패널에는 우드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는 이 차를 되게 칭찬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2열에 앉았을 때 이 느낌입니다. 원래 링컨 에비에이터도 앞에 시트는 유색 시트로 되어 있는데 뒷판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판 색깔, 그 다음에 맵포켓 같은 경우에도 검정으로 되어 있는 거가 일반적이거든요. 보통 뭐 마스라티라던가 이런 차를 타도 이런 감색 시트라던가 이런 유색 시트로 하게 되면 뒤에 맵포켓은 검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만약 레드 시트라던가 이런 차에 들어가는 것처럼 앞에 있는 시트하고 뒤에 있는 판하구를
색깔을 맞춰줬기 때문에 2열에 앉았을 때도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 부분도 가죽 이 시트 가죽 느낌하고 이런 색감 매칭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차 GV60이 이런 부분 커스터마이징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 차하고 비교할 만큼 링컨 커세어도 이 상위 모델인 에비에이터보다도 훨씬 더 색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매칭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의 크기는 4585mm고요. 전폭은 1885mm, 전고는 1630mm고요. 휠베이스는 전륜구동 방식의 4륜구동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길진 않습니다. 2710mm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을 채용하고 있는데 최대 출력이 238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38.7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비는 복합 연비로 9.2가 나오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8.0, 고속도로에서는 11.3 정도 나오기 때문에 5등급의 등급을 가지고 있고 자동 변속기가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차 크기하고 국산차하고만을 비교한다 그러면 아마 제네시스의 GV60 또는 현대의 투싼 아니면 기아의 스포티지 정도의 크기에 준하는 그 정도 크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브랜드를 찾으라고 한다 그러면 독일차에서는 GLC를 제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BMW의 X3 또는 아우디의 Q3나 Q5 정도 요 정도 사이즈하고 아마 비교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링컨 브랜드의 이런 성장세가 최근에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독일차를 많이 타셨던 분들도 미국차에 대한 선입견만 조금 버리신다고 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링컨, 미국의 럭셔리 브랜드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경험해보는 가치가 있는 그런 자동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차가 SUV 중에서는 링컨에서는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기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라던가 이런 기능도 좀 들어가 있고 전동 주차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크 벡터링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스포츠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 차가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인테그럴 부시 서스펜션이라고 서스펜션도 새로 개량되어 있는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링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꼭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드 링컨이 자랑하는 코파일럿 360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360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러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회피 조향 보조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날 이런 거를 인지한다 그러면 스티어링 휠을 제어해줘가지고 좌우로 틀어가지고 이동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후방 제동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리버스 브레이크 어시스트라 그래서 뒤에 주차하다가 물체가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세워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긴급 자동 제어하고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뒷유리에 성해를 제거하는 기능 들어가 있고요. 원격 시동도 들어가 있고 후방 주차 시스템 이런 것도 기본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죠. 360 시스템, 360 코파일럿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한번 경험해 보시면 미국 차가 상당히 좀 진보해 있구나.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는 독일 차도 물론 잘 만들긴 하지만 미국 차가 상당히 경쟁력을 좀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까운 전시장에서 경험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 실내 디자인하면 검정색을 꼭 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제가 느끼는 건데 검정색 시트는 거의 판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베이지 시트 톤의 색상, 조금 이제 진한 톤의 베이지, 요런 거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링컨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검정색 시트가 주류였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검정 시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 시트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코세어는 4가지의 실내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에본이라고 하는 검정 시트를 제외한다 그러면 샌드스톤이라고 하는 약간 비둘기 색상 이런 느낌이 있고요. 미디엄 슬레이트라 그래서 회색 재질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색깔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국내에 수입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알루미늄 트림하고 같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색감 매치가 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색상은 캐슈웨이라고 하는 색상인데 이 차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샌드스톤이라던가 이런 색깔도 상당히 좀 매칭이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차하고 국내 차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제네시스 GV60하고 많이 비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GV60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이제 2.5, 3.5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가솔린이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배기량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출력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배기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 같은 경우는 300마력 정도 초반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차는 238마력에 세팅이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게 2.0 엔진 정도면 국내에서 타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 안전벨트도 보통 검정색, 유색 시트가 들어가도 검정색으로 좀 많이 되어 있는데 링컨 같은 경우에는 시트 색상하고 맞춰가지고 이 시트 색상도 좀 맞춰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독특한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가 레드 시트로 되어 있는데 시트가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교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요것도 교체한다 그러면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시트 색상하고 요 시트하고서 색상을 또 맞춰주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매칭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점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요게 딱 열었을 때 상당히 좀 편해요. 뭐가 편하냐면 조개 타입이 열리는 게 좀 넓게 열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고 높이가 상당히 좀 낮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라던가 이런 거를 실을 때 이 코세어가 상당히 좀 이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정확하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스페어 타이어는 없지만 리페어 킷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개 타입은 아우디 Q5에서 처음 사용됐던 타입인데 이게 지금 리콘에서 아주 흡수를 해갖고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차를 딱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유럽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던가 옵션 패턴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좀 흡수를 좀 많이 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 크기도 적당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인테그럴 부시 서스펜션이라 그래가지고 요 서스펜션을 한 통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통 SUV가 주행하다 보면 뒤에가 덜컹덜컹거리는 느낌이 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어댑티브 서스펜션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좀 잡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차를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링컨이나 브랜드를 제가 칭찬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링컨 브랜드 중에서 코세어 정말 칭찬할 만한 가격대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좀 아쉬운 거는 반도체 이슈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생산 대비 물량을 잘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수입되는 물량도 거의 없다 보니까 할인 정책이 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기존의 링컨 차 같은 경우에는 할인 정책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기본 정가에서 조금 많이 가격이 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좀 구매할 수 있고 가성비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코세어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